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 중과는요, 불현듯 다가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제 말을 믿지도 않고, 취득세 중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총선 이후에 뭔가 나온다. 여대 야소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 중과, 부동산 규제 완화는요, 여러분, 불현듯 다가오는 거예요. 방심한 틈을 타서 정부에서요, 공격을 한다고요. 3월 19일에 발표하면서, 4월 30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즉시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진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미 2023년도 저희 같은 경우는요, 대구에 진입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딥니까? 대구입니다. 압도적으로 대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전세가가 오르고 금리가 낮아지고 여러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 지표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진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그 전문가들이 시장의 가격 변화, 특히 평균 가격이 움직이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게 맞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투자자는요, 언제 가격이 뜰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선진입해서 대책이 나오든 말든 간에 그 상관없이 저희는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 있어야지만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등 주거 공급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지난 110 대책에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자, 조정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 중공후 미분양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종부세 중과 제외, 종부세 중과를 뺀다, 적용하지 않겠다, 세율을 그냥 종부세 일반 세율로 매기겠다, 이거 하고요. 플러스로 양도세 중과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 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취득세 중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취득세 중과를 풀어줘야지 그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서울 수도권 부동산을 완화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다시 들썩들썩하도록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도록 만들지 않는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입니다. 지방 우대 정책이라고요. 왜요? 지방에서 5개 수도권 외에 5개 광역시 도시에서 한 곳이 들썩들썩한다 하더라도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요, 적잖아요. 극히 일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티가 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형주택 취득 비아파트예요. 주택 공급 대책 발표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 상속 증여는 제외해요. 하는 경우와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할 경우에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적용 대상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아니고요.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대부분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그동안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안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은요, 시장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비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로 아파트를 취득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저희 같은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방의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여러분. 준공 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그냥 미분양이 아니고요, 아파트가 준공되었는데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된 이 아파트의 대상으로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 이게 시행사와 다이렉트로 계약할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적용 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용면적 84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8호제곱미터 이하에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 1%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에는요,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했더니 종부세 중과세율 빼주겠다, 양도세 중과 빼주겠다, 이렇게 설득을 해도, 당근을 제시해도 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사본 사람이 또
또 산다라는 것처럼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8호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시행사와 다이렉트 계약, 아시겠죠? 분양권 승계하는 게 말고요, 시행사와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그런 분양권이든 주택에 한해서 취득세 중과를 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정부는요, 단순해요. 2030년도까지 3기 신도시가 올 때까지 버티자는 겁니다. 왜요? 3기 신도시에 수십만 세대가 2030년도 이후부터 입주를 하잖아요. 서울에 아무리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서울이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요. GTX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안 됩니다. GTX는요,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요, 2030년도까지 우리가 무조건 버텨보자.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그 주요 아파트 중에 실거주 의무 3년 붙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유예시켰잖아요.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버티는 전략. 실거주 의무 3년을 유예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시중에 전세 매물 증가하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대책 중에 하나는요, 뭐겠습니까? 등록임대사업자. 이 부분을 아파트에게 확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중의 전세 물량을 다주택자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무조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상승시키지 않을 거다.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건설사가 죽어가고 지방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 위주로 살려주기를 할 것이다. 자, 현성님, 제가 강의 때 뭐라고 합니까?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댔어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역시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의 턱밑을 추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는 펼쳐질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진입하신 분들께는 정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이겨내고 시장에 진입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 선생이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같이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겁먹지 마시고 이 공포스러운 심리를 잘 이용해서 가장 싸게 역대급으로 저점, 10년 후에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 그때 왜 집을 안 사고 뭐 했어? 지금 이렇게 집값 폭등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그렇게 장려했다면서 근데 왜 안 샀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포감을 이겨내시고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과연 미분양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대구의 미분양 리스트입니다. 일단 더샵 달서 센트로, 센트엘로 부터 해가지고 뭐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대명제 그랜드시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직 미준공이에요.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아닙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해준다고 하잖아요. 대구는 이렇게 있어요. 자, 더샵, 수성, 오클레어, 용계역, 프로지오, 아츠베르 1단지, 2단지, 빌리버 헤리티지, 오페라 센텀파크 더 서안 2다음,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 대구 파라곤, 프레스티지, 수성뷰, 웰리버 파크, 이렇게 지금 세대수가 총 몇 개예요? 3,370. 그리고 이미 준공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분양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시공사와 시행사에서는요, 악착같이 등록하겠죠. 빨리 등록해야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부산은 수많은 아파트 중에 뭐 테넌바움, 더비치 프로즈 서민, 서면 비스타동원, 북한 에코와인 센트럴뷰, 버밀 퀸즈 더블 에디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소형주택 취득, 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8호제곱미터 이하하면서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대부분은요 6억 원 넘어가요. 그러면 5구 타입은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더비치 프로듀서미 이런 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울산은요 베스티안이라고, 이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된 건데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대전은 없습니다. 광주는 방인더 퍼스트 골드 클래스 이렇게 있고요. 이미 준공이 되었는데 418세대 있고요. 청주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미준공이고요. 준공 후 미분양이 없습니다. 포항은요 미준공이고요. 올해 이제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올해가 지나서 그래도 준공 후 미분양이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진입하라 했잖아 제가. 지금 후면 뭐합니까? 선진입 안 하고. 하여튼간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창원은요 무동 동원 로얄두크 525세대 이렇게 준공 후 미분양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신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 부동산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전문 투자자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재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미친듯이 돈 냄새를 맡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것을 간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실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주선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금일 밤 10시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꼭 방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9일 긴급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